뭐 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여기 있는 전기량을 가지고 요거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볼트가 다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 써봤죠? 자, 전자볼트. 자, 전자볼트라고 해서 자,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자, 1쿨롱의 전기량으로 1쿨롱의 전기량을 1V 전기차에 의해서 가속을 시켰더니 얼마더라? 1.6029 곱하기 10-10 곱하기 1V 했더니 뭐하더라? 1.6019 곱하기 10-10 일렉트론 볼트. 그냥 일렉트론 볼트 또는 자 줄이라고 나타내주죠. 자 그럼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자, 일렉트론 볼트 얘는 뭘로? 줄로 나타내더라. 자, 10 일렉트론 볼트는 뭐였어요? 자 1.6019 곱하기 10-19 곱하기 10V 했더니 자 얘를 줄로 쓰자겠네. 자 줄. 그래서 이거는 1.6019 곱하기 10-18승 줄이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자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그냥 전기량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0V로 나오는 건 100V까지 나와요. 그죠? 자 100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 1.602 곱하기 10-17승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19승에서 하나씩 줄어든 거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전자에너지, 전자볼트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자, 세 번째, 전기량. 자, 전기량은 뭐였어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전기량 Q라고 나타내더라. 그죠? 전기량, 전하량 같은 말로 표현했어요. 자, 전기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전기량 또는 다른 말로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다. 그래서 전하량.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가 Q라고 나타냈고 자, 전기량 이런 양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곱한다? 시간을 곱한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는 자, 전류 I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Q는 IT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이거 할 때 우리 Q는 IT에서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야 돼요. 자, 이렇게 쓰더라. 자, Q와 I와 T라고 써서 전기량 Q는 I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다. Q는 I 곱하기 T, I는 T분의 Q. 자, I는 T는 자, T는 뭐다? Q분의 T분의 Q. 그죠? 어렵네. 자, Q는 IT. 자, I는 뭐라? I는 T분의 Q라고 하니까 전류의 크기를 정의할 때는 자,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을 바로 전류로 정의한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자, 이렇게 나타내고 단위가 뭐였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 쓰죠. 자, 암페어라고도 쓰지만 이런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쿨롱 퍼 세컨드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으로 전류를 정의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전기량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으로 Q는 알지. 자, 여기에서 전류는 자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을 의미하더라서 I는 T분의 Q 쿨롱 퍼 세컨드 또는 암페어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다? 전압은 자 이러한 전압을 자 이동시킨 데 필요한 일의 양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압 V와 자 전압 V와 일량 W 그리고 전기량 Q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고 했고요. 자 똑같더라. 자 일량 W는 뭘로? 전압 곱하기 전기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전기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전기량을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량, 자 일의 양 또는 에너지죠. 일량 W는 전압 곱하기 전기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V는 뭐다? Q분의 W. 자 Q분의 W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일의 양을 자 뭐라고 하더라? 전압 볼트라고 나타냅니다. V 볼트. 자, 그래서 V는 Q분의 W를 나타내고 단위는 전압의 단위 볼트를 쓸 수 있죠. 일반적인 단위는 볼트인데 또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줄 퍼 쿨롱이다라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압은 자 1쿨롱의 전기량을 이동시킨 데 필요한 일의 양으로 V는 Q분의 W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줄 퍼 쿨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여섯 번째는 자, 전기가 흐를 때 어떤 부하를 타고 흐르게 되는데 어떤 도선을 타고 흐르게 되는데 부하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선을 타고 흐르게 되는데 이 도선은 뭘 가지고 있더라? 저항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자, 전기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저항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저항 R은 우리가 어떤 도선에 전류 I가 흘리려면 자, I가 흘리려면 자,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 저항에 이 도선에 뭐가 있으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 R이라고 하는 거에 전류 I가 흐르게 하려면 여기 뭐를 전압 V볼트를 가해줘야 되더라. 그죠? 여기 바로 뭐예요? 전기회로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전류 저항이라고 하는 거 R옴이라고 하는 저항을 이렇게 그려두고 여기 우리가 직류를 하고 있으니까 직류 전압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으니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에서 전압 V를 걸어주게 되면 뭐 하더라?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실은 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옴의 법칙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전기저항 봐야겠네. 자, 저항 R은 이런 도선이 있다. 요 도선 자체를 봤더니 자, 도선의 단면적이 넓으면 전류가 흘러갈 때 어떻더라? 넓으니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선이 짧거나 길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면서 힘들어. 자, 바로 그 힘들면 나타나는 것,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다. 그래서 R은 기본적인 형태가 자, 이 단면적이 크면 자, 저항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 A에 반비례하고 도선의 길이 L에 뭐하더라? 비례하더라. 그래서 R은 A분의 L이라고 썼더니 여기 사용하는 도선이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 도선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더라? 단위 최적당 가지는 저항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걸 고유저항 로우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R은 로우 A분의 L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우리 애들도 어때요? 내가 낳았는데 둘 다 달라. 내 새끼 아닌 것 같아. 자, 각각의 특성이 다르더라. 그래서 R은 로우 A분의 L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때 여기 있는 자, 고유 저항의 역수는 자, 일단은 R의 단위는 옴으로 쓰고요. 자, 이 R은 자, 역수도 있었네. 저항의 역수는 뭐였죠? 자,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라고 해서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 G로 나타내고 이거의 단위 뭐가 있더라? 모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럼 여기서 고유 저항이다 해서 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였어요? 어쨌든 얘는 저항이니까 옴을 쓰고 길이가 길면 어쨌든 그 값이 커지더라. 그래서 옴메타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요거의 역수 개념이 뭐가 있더라? 도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도전율 뭐가 있더라? 시그마라고 해서 요거의 역수니까 단위는 옴 대신에 모 곱하기 점 대신에 나누기 모 퍼 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여기 고유저항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또씩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었어요? 고유저항 단위 있었나요? 자, 실은 이제 고유저항 단위이면서 얘는 뭐다? 단위 환산 문제가 있었죠. 자, 1 오음메타는 자, 단위 환산할 때 자, 뭘로? 옴 센티미터로 나타내 보자면 뭐가 되더라? 미터를 센치로. 그러니까 1미터는 몇 센치? 100cm. 10의 1은 5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1옴메타라고 하는 고유저항 단위 쓴다 안 쓴다? 전선이 이렇게 1제곱미터만큼 두꺼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단면적 뭘로 하더라? 스퀘어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제곱 미리를 쓰기 때문에 그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뭘로? 자, 옴, 그 단위가 옴, 뭘로? 스퀘어, 제곱미터 퍼 옴 스퀘어 퍼 미터. 이렇게 나타내죠. 자, 옴 스퀘어 퍼 메타 했더니 몇 승? 10에 6승 옴 스퀘어 퍼 메타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우리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유저항 단위 중에 같은 단위가 아닌 것을 좀 맞는 단위 찾으시오라고 하면 요걸 찾으면 되더라. 그럼 요거 아닌 거 찾으면 되더라. 그래서 1 옴 메타는 자, 10의 제곱 옴 센치 또는 10의 6중 옴 스퀘어 퍼 메타. 이거 맞는 것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10의 자, 옴 마이크로미터가 있었나?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몇 순 가면 돼요, 여기? 그 10의 6순 가면 되고. 그죠? 자,
이것까지 외우지 마세요. 자, 옴. 자, 제곱미터 이렇게 오면 옴 밀리미터 이렇게 오면 10의 3승이더라. 이거 그냥 단위 뭐예요? 단위 환산이에요. 그죠? 자, 이건 그냥 요 값에 대한 단위 환산만 여기에서 요 값에 대한 단위 환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지난번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어떤다? 이렇게 요거를 외워놓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가 답이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전기 저항에서는 고유저항 단위 환산 문제가 또 담보로 잘 나오더라. 자, 그래서 전기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이고 컨덕턴 수치는 R분의 1 도전율. 자, 전도율, 도전율 같이 쓰는데 시그마는 자, 얘는 고유저항 역수라고 했는데 이거 안 썼네. 여기다가 로우분의 1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모퍼 메타 썼고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걸 받고 여기 전압도 나왔고 전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꾸밀 수 있더라? 회로 꾸밀 수 있더라. 그죠? 자, 회로를 꾸밀 수 있어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 관계를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었네. 그죠? 이걸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전기 회로.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보실 때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요점들이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죠. 그죠? 자, 8번. 자, 8번 봤더니 저항의 직렬 접속. 우리가 저항의 직렬 접속.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묘부 좋았네. 자, 회로를 봤더니 자,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에 뭐가 있으면 자, 전압 V볼트를 가해주게 되면 자, 전류 I가 흐르는데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뭐랬어요? 전류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자, 전압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전류의 압력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전압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죠? 자, 전압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니까 I는 전압 V에 비례하고 자,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지겠네. 그래서 I는 R에 뭐하더라?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내고 전류의 단위 암페어도 쓸 수 있고 또 뭐다? 볼트 퍼 옴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I는 R분의 V. 또 여기에서 우리가 V는 어떻게 나타낸다? 자, V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차가 바로 V가 되더라. 그래서 V는 뭘로? IR로 나타낼 수 있고 또 R은 자, 이때 자, 그 부하에서의 저항은 이라고 하면 전압과 전류의 차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R은 뭐다? R은 I분의 V.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우리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자. 동그라미 한 번을 그려봐서 여기다가 뭐를 써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맨 위에 V V를 써주고 자, I, R 써서 자, V는 뭐다? I 합니다. V는 I 곱하기 I로 쓰면 되겠네. 또 I는 R분의 V. 자, R분의 V. 또 R은 뭘로? I분의 V. 요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전기 회로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옴의 법칙. 그래서 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뭘 하든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회로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옴의 법칙에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저항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저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자,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일자로 연결하면 우리가 그거를 직렬 접속됐다라고 하고요. 자, 어떻게 나란히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더라 라고 했네.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와 병렬 연결했을 때 자, 직렬의 특징은 뭐였어요? 뭐가 있죠, 아니라? 그렇죠. 직렬로 한번 연결해 보자면 저항이 여기 R1 저항, R2 저항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다. 자, 우리가 뭐만 일단 두 개만 그려보자. 전압 V볼트가 가해지게 되면 자,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길이 일정하더라. 자, 저항이 이 전류가 흐르는 길이 일정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I만큼 흐를 거고 여기에도 I만큼 흘러서 여기 양단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1만큼 전압강이 발생할 테고 여기는 또 얼마만큼? V2
R2만큼 전압가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직렬이죠. 직렬별일 때는 자 전류 I가 일정하고 직렬일 때는 전류 I가 일정하고 V는 어떻더라? 각각 전압 분배 발생한다. 그죠? 자 전류 I가 일정하고 전압 분배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봐야 돼. 요거하고 요거 차이 뭐다? 저항이 두 개 있고 저항이 하나 있네? 자, 요 두 개를 뭘로? 일단 하나는 바꿔놔야지 내가 전류값을 구하기가 하겠죠.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저항을 우리가 합성했다, 합성 저항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죠. 자, 합성 저항 R은 직렬일 때 뭐한다? 직렬일 때는 더한다. 자, R1 플러스 R2 플러스 쭉쭉쭉쭉. 그죠? 자, 직렬일 때 합성 저항 이렇게 더해주고, 자, 합성 저항을 구하고 나면 전체 전류 구해서 각각 어떻게 하더라? 자, 전류값 이렇게 곱해줬더니 V1 그럼 V2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전압 분배에서 V1과 V2는 뭐예요? IR1 또는 IR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근데 내가 굳이 전류를 구하지 않아도 자 여기 있는 전체 전압을 알고 있다라면 저항에 비례해서 저항의 전압은 전류 IR이다.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될 거니까 왜? 전류는 일정하잖아요. 전류는 일정 저항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린 만큼 자 분배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 썼었죠. 어떻게? 전압 V는 R1과 R2가 알아서 둘이 적당히 나눠가니까 누가 나눠가질래? R1 플러스 R2분의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니까 내 것만큼 곱하기 V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뭐다? 여기가 1이면 내 거 저항 비례니까 내 것만큼 비례해서 더 많이 받아. 그죠? 자 이게 뭐야? 자 V2는 자 여기 있는 전체 전압 V를 누가 나눠 가질래? 누가? R1과 R2가. 그래서 R1이랑 R2랑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돼요. 네. 자 V2가 가는 거는 얼마만큼? R2만큼. R2 곱하기 V라고 해서 전압 분배 법칙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자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쉬울 때는 전체 전압을 알고 있을 때는 이게 쉬워요. 자 근데 우리가 전류를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이 전류야와 저항과의 관계로 간단하게 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다 순서적으로 요 식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저항에다가 바로 곱하기만 하면 뭐하는 구할 수 있다? 전압 분배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직렬일 때는 이렇게 했고요. 병렬일 때는 자 병렬일 때는 어떻게? 저항을 나란히 연결한 걸 병렬이라고 했어요. 자 전압 V볼트를 가해주더라. 자 전압 V볼트 가해주게 되면 여기 R1이라고 하는 저항과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암페어라고 했을 때 자, 병렬의 특징은 어떻더라? 전류가 흘러가다가 길이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길이 하나일 때는 전류가 다 같이 가다가 길이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I1과 I2로 나뉘어서 걸리더라. 다만 자 병렬의 특징은 저항 양단이 어떻더라? 전압이 똑같이 걸리더라. 그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곱하기 R1 한 거나 I2 곱하기 R2 한 값은 뭐가 된다?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자 전압 V가 일정하다. 이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문제 풀기가 쉽죠. 특징을 자꾸 이용해야 돼요. 전류 알고 대신 어떻더라? 분배되더라. 그죠? 자 먼저 여기서도 뭐 해야겠다. 그래서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보자. 자 합성 저항은 자 원래는 직렬일 때는 그냥 합한다 했죠. 자 병렬일 때는 수치에서 합한 것분의 다시였어. 그죠? 자 그래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을 했더니 이 값 정리하면 자 두 개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합분의 곱 많이 이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 개 있어도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걸 이용하면 돼.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또 있더라. 두 개 말고 세 개일 때, 자,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로 나오더라. 세 개일 때 기억나시죠?
근데 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뭐다? 그죠? 둘씩 곱해서 더한 것분의 곱. 그래서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분의 R1 R2 R3 합분의 곱은 합분의 곱이네. 그죠? 근데 둘씩 곱한 것을 더해야죠.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얘가 나오고 그냥 우리가 계산 문제는 얘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병렬식 합성장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병렬일 때는 자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 전류가 분배되어진다라고 했으니 전류 I1은 뭘로? R1분의 V 쓰면 되겠네. I2는 자 R2분의 V 이렇게 써도 되겠더라. 그죠? 자 그래서 전류는 뭐하니까 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누죠. 저항이 많으면 어때요? 얘가 흘러가다가 이쪽 저항이 많네 그럼 어때요? 저항이 적은 쪽으로 가 있지. 그럼 저항이 여기에 저항이 많으니까 어때요? 그래 취향이 다르니까 많은 쪽으로 가고 싶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가고 또 일부러 어떻더라? 이쪽으로 나눠지더라. 근데도 전류는 어떻더라?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자 R1과 R2로 나누어지는데 반비례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거 말고 남의 거. 그래서 R2 곱하기 I로 나타내더라.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R1 플러스 R2분의 R 여기 2니까 1 곱하기 I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전류 분배라고 하는 거 간단한 식으로도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있고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도 있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합성저항은 직렬일 때 합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저항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개수를 곱한다. NR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병렬일 때는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개수가 저항값이 똑같은 게 N개 병렬 연결되어 있다 하면 개수로 나눈다. R을 뭘로? 자, M으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거 기억나시죠? N과 M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를 하나의 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해주거나 하나의 저항을 개수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저항을 연결하면 값이 더 큰 값이 되는 거고 병렬일 때는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값을 얻기 위해서 병렬 연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잠깐 쉬죠.